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권선영 쌤, 이수희 쌤하고 같이 초음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권선영 쌤은 저를 잘 알지만 이수희 쌤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72년도 경북이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 8년에 졸업하고 그렇게 72년도 졸업했으니까 78년도죠. 그때 6년이니까 졸업하고 경북대학에서 인터내전도 마치고 그 다음에 83에서 86년에 마산통합병 군의관으로 마치고 86년도에 서울에 상도동 제일병원에 조그마한 지금도 있습니다. 장성백이 상거리에 가시면요. 지금은 경희 홍익병원인가 그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그 병원에 2년 봉직하고 88년에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처음 접했는 거라 내가 서울에 그 병원에 봉직을 했습니다. 2년인데 그때 외과 과장님이 이 경북대학 나와 한양대학에서 외과를 트레이닝했는데 그때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음파 기계는 옛날이죠. 88년이니까 초창기죠. 기계가 이제 막 그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담낭은 볼 수가 있는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오면 내한테 전화를 해가 김 과장 내 방에 와요. 가면 이제 초음파인데 포토블이 했어요. 큰 게 아니고 일제. 그래서 이제 담낭 안에 집에 스톤이 있고 그리고 보여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놈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 선생님한테 초음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하는데 결국 못 배우고 나왔어요. 하시고 난 뒤에 초음파 기계를 개발했다 딱 했고 열을 잠갔는데 그래. 그래서 나는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선생님 퇴근하고 난 뒤에 열쇠공 불러가 개발때 열쇠를 안 열어가 학까지 그러다가 배워서 쫓기날 같아가 어디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88년대 대구에 개업을 했죠. 개업했다가 초음파를 배웠는데 95년도에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병원 옆에 영상의학과가 개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범원외거리에 대경 영상의학과라고. 그분이 내 후배인데 원장님이 내한테 이제 초음파를 가르쳐 줬어요. 퀴즈를 내볼게요. 그분이 왜 내한테 초음파를 가르쳐 줬을까요? 이유가. 이 세상 이유가 있죠.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환자가 많아서 귀찮아서? 아니죠. CT를 오다받기 위해서. 그때 내가 환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환자가 별로 없죠. 옛날에 정말 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한테 CT를 가르쳐줘, 초음파를 가르쳐줬어요. 그래 초음파를 배우니까 저 선생님이 내한테 와가 이제 한 며칠간 와가 스캔법을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고 나한테 김 형님 잘해보십시오 했는데 뭐 잘 안 되지. 그래서 초음파가 조금 더 의심되면 모조리 CT를 보내는 거래. 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CT를 뭐 골선도 보내고 뭐 조금이라도 이상은 보냈는데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하죠. 초음파 CT가 비보험이었거든요. 돈이 엄청 괜찮은 시절이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퇴근하면 이제 그 선생님 병원에 가는 거라 가면 선생님 내한테 커피도 주고 다가도 주고 해서 형님이 보내준 초음파는 이렇고 CT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6개월을 배우니까 뭔가 좀 개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초음파하고 CT하고 코리레이션 해가 그래 배웠지요. 그게 참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쌤과 내하고 그 초음파 정리집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래가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려면 매스컴을 타든지 논문을 쓰든지 그 다음에 책을 쓰든지 강의를 봐야든지 이래야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책을 써가 많은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음파를 배웠을 때 나는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초음파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실습할 때 기본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초음파 기본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음파는 울트라 사운드, 사운드죠. 뭐 소리 아닙니까? 소리인데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음파가 15에서 2만 헤르츠입니까? 2만 헤르츠입니다. 가청 음파죠. 근데 초음파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3에서 12메가헤르츠죠. 우리가 의학에서 메가헤르츠인데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거든. 100만 단위가 어떻습니까? 엄청 높죠. 300만에서 1200만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엄청 높은 고주파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쏘는 동물이 두 개 있죠. 뭡니까? 돌고래. 또 있잖아요. 박쥐입니까? 박쥐. 야, 이 박쥐를 모르다니. 박쥐가 우리가 대한민국 얼마나 친한 동물입니까? 초음파를 쓰니까. 자, 박쥐하고 돌고래에서 어느 초음파가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쓸까요? 박쥐가 고주파를 씁니까? 돌고래가 고주파? 곤란한데 이러면 박쥐는요 짧은 거리의 주파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는 주파수 써야 되잖아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에 좋고 멀리를 못 가잖아요. 현미경하고 똑같잖아요. 현미경이 고배율이면 잘 보이지만 보이는 면적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3메가헤르츠로 주파수가 낮은 거는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해상도는 떨어지고 12메가헤르츠는 적게 가지만 해상도가 좋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복부에 쓰는 건 3에서 5메가헤르츠 쓰고 예, 갑사학생 경동매 할 때는 9에서 12메가헤르츠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와, 기본적으로 모른다. 이 곤란한데. 근데 전도는 아니고 그냥 시험체들한테 너무 의심스럽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 영상의 이해가 중요하죠. 자, 초음파는 우리가 이제 그 밝기에 따라서 무에코, 그 다음에 저에코, 등에코, 고에코, 강에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무에코는 끈게 나오는 거고 강에코는 희게 나오는 거죠. 초음파에 희고 강한 걸 뭐를 뜻하느냐면 초음파가 프로브에서 들어가가 음파가 물질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많으면 희게 나오고 하나도 되돌아오지 않으면 끊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가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초음파가 들어가는 거죠. 물질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뭐가 생겼냐면 산란, 그 다음에 반사, 흡수, 투각 이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흡수가 되고 투과가 돼 보면 돌아올 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과가 돼 버리면 돌아오는 게 이렇게 무에코가 되죠. 반사가 많이 되면 강한 에코, 고에코가 되죠. 산란이 돼 버리면 저에코 내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결국은 초음파가 투과를 하나도 안 들어오면 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탁 물질에다가 반사를 많이 해버리면 하얗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산란이라는 것은 초음파 빔이 안에 들어가 퍼지는 거죠. 퍼지면 조직에서 퍼지면서 음파가 충돌해가 일부가 돌아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돼. 흡수도 조금 흡수 투과는 완전히 먹고 흡수도 일부 돌아오니까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안 되고 이게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 산란이 되면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에코. 고에코 중에서도 우리가 강에코. 뭐 고에코나 강에코나 똑같은데 음이랑 똑같은데 이제 구별을 뭐냐면 섀도를 동반하는 걸 강에코라고 하지요. 네, 강에코를 대표적인 것이 석회화죠. 칼시피케이션.
석회화가 초음파를 딱 부딪히면 초음파는 그 매질에 각 모든 물질은 초음파가 통과할 때 통과하는 이 매질의 속도가 있거든요. 속도가 있는데 두 물질의 속도가 통과하는 속도가 틀리는 물질하고 부딪힐 때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렇게 매질마다 임피던스가 있는데 그 임피던스 차이가 있는 경계면에서는 강하게 반사하거든요. 그렇게 조직하고 주위의 소프티시하고 석회하고는 굉장히 물질의 그 임피던스, 음량 임피던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사를 많이 하죠. 반사를 많이 해가 이게 고액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는 일부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뒤에 후방 음영이 생기는 거죠.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초음파가 이 석회를 탁 할 때 면에서 강하게 반사를 하고 일부는 통과하지만 그것이 흡수가 되어 보니까 뒤에 통과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고액호, 강액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액호 되는 물질이 공기입니다. 공기. 자,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그 우리 위에 젤을 발라가죠. 왜 젤을 발라가겠습니까? 젤을. 예? 투과를 투과 접촉면과의 부드럽게 하고 그것도 두과를 좋게. 그렇죠. 우리가 소리는 공기를 잘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박쥐가 쓰는 초음파도 잘 통과하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통과하지만 인간이 기계에 쓰는 초음파는 너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공기를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젤을 통해가 잘 통과하도록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에어건은 우리가 강하게 반사를 하거든요. 물질에서. 그래서 공기가 아주 소량의 공기가 있을 때는 점상고액호로 나와요. 점상고액호. 그 다음에 공기가 조금 많을 때는 대상고액호.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을 때는 공기방울이 있으면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이렇게 고여 있을 때는 여기 공기방울 사이에 액체가 고여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초음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고액호 뒤에 아티팩트 가연 수림 요걸 링다운 아티팩트를 갑니다. 아티팩트죠. 이렇게 곧 강액호 뒤에 줄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공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 양이 많을 때는 섀도우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 뒤에는 이렇게 비가 줄줄 내리듯이 섀도우가 클리어한 섀도우가 아니고 더티 섀도우. 그렇죠. 영화 옛날 영화 보면 필름이 다 딸려가 비가 줄줄줄줄 화면에 나오죠. 시네마 천국 보셨어요? 그거 보면 영화와 줄이 요즘은 영화는 필름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진이 깨끗하지만 옛날은 필름이었기 때문에 자꾸 돌리면 필름이 딸려가 뒤에 줄줄줄줄 비가 나오죠. 공기가 요에서 부딪히면서 꼭 강액호를 만들지만 뒤에는 섀도우를 만들지만 이 섀도우는 석회와 틀려가 이건 클리어 섀도우인데 이거는 더티 섀도우를 만들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기 양이 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향 현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고액호가 있고 이 뒤에 줄이 쭉쭉 나는 이런 반향 현상 많을 때는 반향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소견은 뭐냐면 이것이 공기구나 하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해드리냐 하면 무액호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액호, 안액호. 초음파는 물을 찾아내는 데는 귀신입니다. 물을 찾아내는 게 귀신. 초음파하고 CT하고는 전혀 다른 그 특징이죠. 초음파는 반사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고 CT는 조직의 그 엑스레이 흡수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CT하고 엑스레이하고는
저 초음파는 전혀 메커니즘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네코에서는 물이죠. 우리가 간낭종이 있습니다. 간낭종. 낭종 안에 이렇게 액체 성분이 있죠. 초음파는 액체 성분을 잘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에코로 나옵니다. 액체 성분은 안에 통과해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무에코로 만들죠. 자, 새까만.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반사대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보이면 후방 음영이 보입니다. 후방 음영. 후방 음영. 하얗게 보이죠. 후방 음양 증강이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후방 음양 증강이 있다는 것은 요 물질이 초음파를 잘 통과한다는 거죠. 저 후방 음양 증강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 초음파가 이 물을 통과하면서 음양이 증폭됐습니까? 주변보다 감세가 덜 100점입니다. 와, 어떻게 하죠? 와, 이래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예, 맞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세팅을 왜 나느냐 하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균질하게 보기 위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증폭을 시키는. 그래야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위보다 감쇄가 적게가 되거든요. 이거는 통과되고 흡수가 안 되니까 초음파 빔이 많이 통과해요. 뒤쪽으로 통과해서.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의과대학의 시험 성적하고 똑같습니다. 의과대학의 시험 성적이 1등이 70점이고 꼴찌가 40점 받았으면 좋죠. 30점 플러스해가 1등이 100점, 꼴찌가 70점. 아주 저는 제시 없이 잘 나갔습니다. 문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1등이 90점, 꼴찌가 40점 되면 10점 더해가 100점, 50점입니다. 50 말이 이제 제시청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에코의 낭종에는 자세히 보시면 경계가 스무스하거든요. 경계가 별로 스무스해요. 왜 경계가 스무스하냐면 우리가 간낭종은 어디서 생깁니까? 헤파티시스는 오리진이 어디서 생깁니까? 간 조직에서. 무슨 덕트? 그 발그 와, 정말 엑설런트. 이거 아는 사람 없는데 마일덕트입니다. 마일덕트라 생겨가지고 마일덕트로 라이닝 됐습니다. 마일덕트죠. 대단하십니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헤파티시스트 어디 생겼다 하는 아는 사람 없어요. 마일덕트로 앱세리온 라인이 되기 때문에 스무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시스터 중에서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터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슈도 시스터와 트루 시스터의 차이점은 뭘까요? 트루 시스터와 슈도 시스터 차이점은 에피세리움 라인이 됐으면 트루 시스터, 에피세리움 말고 파이브로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인이 되면 슈도 시스터죠. 그러니까 판크레아타이트 췌장님의 췌장액이 나오면 주위에 커넥티브 티슈가 둘러싸잖아요. 그 주위는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있기 때문에 앱세리움이 없잖아요. 상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슈도시스트죠.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빔이 요걸 통과하면서 초음파 빔이 요 주위 조직하고 그 시스터하고 강한 음양 계면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 헤파티시스트는 여기가 시스트 월이 고에코로 나오고 뒤쪽에도 고에코. 요거는 왜 고에코로 나오냐 하면 물하고 상피 조직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터에 있을 때는 시스터는 굴절을 일으키거든요. 자, 시스터인데 물하고 연부 조직이 있죠. 연부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초음파 빔이 이렇게 경계면을 통과할 때는 굴절을 일으켜요. 굴절을.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지고 굴절을 일으키거든요.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죠. 그래서 꺾여가 섀도를 생기죠. 라테랄 섀도를 굴절을 일으킵니다.
굴절을 이렇게 굴절을 리프렉션 섀도우를 생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무에코하고 비교를 하냐면 자, 무에코하고 소간셰프하고 스몰 HCC 스몰 HCC는 아주 작은 간셰프함이죠. 2cm 이하의 간셰프함은 초음파상에서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면 저에코로 보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간 조직은 간 세포함은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포가 막 증식이 많이 돼 있거든. 작은 세포도 증식. 그래서 세포가 균질한 세포가 증식을 많이 되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되거든. 그렇게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세포가 보통 몇 배가 되느냐 하면 4배에서 6배 많습니다. 같은 단위 면적의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많아요.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균질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저에코로 나오죠. 저에코는 세포 밀도가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어요. 후방 음량 증강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후방 증강이 있어도 약하죠. 시스터에 비해서는 시스터는 훨씬 더 강한데 이거는 세포를 통과하기 때문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어도 약하죠. 그 다음에 경계가 좀 일레귤러하죠. 왜냐하면 이 시스터는 앱셀리움으로 라인이 됐지만 HCC는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로 라인이 되니까 일레귤러하죠. 왜 이걸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가 이제 HCC가 스몰할 때는 알기가 어려요. 이게 시스터냐 HCC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CT를 찍어보면 한 1cm 되는 결절은 CT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나중에 LC 환자를 팔로우하면서 결절이 보이거든. 리제네티브 노즐이 보이는데 CT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결절이 없다. 초음파는 보이는데 CT는 안 보여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초음파하고 CT하고 영상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스터는 이렇게 경계면에 고에코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계면에 고에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조직하고 요 주위 조직하고의 음양 계면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여기는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고에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에코는 우리 대표적인 지방이죠. 지방. 팻이죠. 지방은 이제 우리가 지방간에서는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보이죠. 왜 고에코로 보이냐면 여기에 팻이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팻 글로뷸이 있죠. 팻 글로뷸이 있는데 그거하고 사이토플라즘하고 팻 글로뷸은 음양 계면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에코를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에코, 저에코로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 개념이 아니에요. 지방이 어떤 조직에서는 고에코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에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버에서 이제 팻이 하면 이렇게 반에서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지방이 우리가 다른 어떤 조직에서 주위가 굉장히 고에코일 때는 오히려 저에코로 보이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 또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 있죠. 폴립. 요거는 스톤이고 요거는 폴립이죠. 자,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폴립의 감별점이 뭘까요? 예? 후방 음영? 그렇죠. 후방 음양이 있고 없고 또 하나는 그거 그렇죠. 엑셀런트. 자, 스톤은 후방 음양이 있고 폴립은 후방 음양이 없고 그 다음에는 스톤은 움직이고 폴립은 안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차이죠. 그러면 스톤은 왜 후방 음양이 나타나느냐? 이건 전부 다 이제 담즙이고 요 안에는 담즙이고 요건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총파가 이렇게 딱 보면 담즙하고 스톤 사이가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반사를 하죠.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선상 에코가 나오면서 차차차차 감쇄가 돼가 뒤에 그림자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스톤이 이렇게 손밥빔이 탁 부딪히면 반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안에 점점점 흡수돼가 나중에는 나올 게 하나 더 없으니까 음영이 나오죠. 예. 예, 폴립은 뭐냐?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인시던스하고 시룸 콜레스테롤 비례합니까? 관계 있습니까? 안 관계 있습니까? 시룸 고지혈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 없다. 맞습니다. 없었죠. 콜레스테롤 폴립의 생기는 몇 가지면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에피셀륨에 들어가면 우리 담낭의 에피셀륨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와가지고 요걸 엔갈핑 해가지고 이 점점점 프로트루딩 해가 나온 게 폴립이죠. 그래서 폴립의 현미학적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에피셀륨 있고 여기에 스토크가 이렇게 있고 안에 무수한 히스테오사이트가 있죠. 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빵빵빵빵 들어가 있죠. 그렇게 초파빔이 이어와서 부딪히고 이 콜레스테롤한테 반사를 많이 해주면 주위 소프티슈는 반사를 안 하고 잘 통과하죠. 그래서 초파에 보면 폴립은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섀도우 안 이해가 되면 두 분 대번 막 설명할 대번 아시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에코로 나오는 물질은 뭐냐? 파이브러스 티슈죠.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결합 조직. 자, 섬유결합 조직이 많으면 우리가 고에코로 나오죠. 우리가 리버에서 콜란지오시, 그러니까 당간암이 이렇게 있는데 당간에서 암이 생기면 페리페랄 콜란지오시 주위에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는 고에코, 여기는 당간 확장이 보이죠. 확장이 보이죠. 당연하죠. 당간에서 암이 생기니까 당간 확장이 되고 이 파이브로 티슈가 많잖아요. 콜란지오신은 세포 성분이 적고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에코는 나오죠. 콜란지오신입니다. 예는 있습니다만 원칙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는 콜로이드죠. 콜로이드가 고에코로 나오죠. 자, 우리가 그 갑상선을 검사해 보면 갑상선 이렇게 있으면 갑상선 실질은 고에코로 나오죠. 왜 그러면 갑상선 실질은 고에코로 나오냐면 갑상선 물주머니거든요. 이렇게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 있고, 앱세륨 있고, 여기만 있고 주위에 소프티슈 있고, 초파빔이 통과하면서 앱세륨하고 콜로이드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고에코죠. 그래서 갑상선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셨죠? 예. 이런 이제 고에코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에코, 우리 몸에서 가장 저에코 물질이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이죠. 근육은 머슬은 균질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나오거든요. 저에코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조직에서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생기면 저에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는 그 뉴트로필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이 세포가 침윤이 됐다가 좀 있으면 플루이드가 보이잖아요. 이디마토스 체인지가 되잖아요. 물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급성염증일 때는 우리 초음파상에서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물 성분이 들어가니까 에코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만성염증이 되거나 캔서 만성염증이 되면 파이브로 티슈가 증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에코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근육이 저에코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이렇게가 염증으로 급성염증에서 에데마토스 페이지가 되면 생겨되면 에코가 저에코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소에코. 아이소에코라고 하는 것은 주위하고 똑같은 에코죠. 등에코라고 하죠. 이 제일 골치 아프죠. 우리가 초음파는 결국은 이 주위 병변을 찾는다는 것은 주위 조직하고 에코의 차이점으로서 병이 있다 하는 걸 아는데 똑같으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찾죠. 대표적인 게 해망지오마입니다. 혈관조인 경우에 우리가 초음파를 해보면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문 열라죠, 그죠. 근데 해망지오마를 환자가 봐가 위에 통하고 밑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면 해망지오 고에코나가 초음파를 뚜껑에 고에코나가 CT를 찍으러 보냅니다. 찍어 보내면 내가 리버에 세그멘트 3에 해망지오 한 개밖에 없는데 CT를 찍으면 판독지 뭐 5번에도 있고 7번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판독지를 보고 또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해망지오마가 그쪽에는 우리가 에코로 나오지만 나머지 분은 아이소 에코로 돼가지고 결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 에코인 결절일 때 병변을 찾는 그는 병면의 첫째 돌출을 하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돌출하면 여기 결절된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종괴가 생기가 리버가 이렇게 있는데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밀려가면 여기 아이소에코도 종괴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괴의 내부 변성을 일으켰습니다. 종괴가 이렇게 아이소에코 결절인데 안에 낭성 변성을 일으켜 가지거나 일으키면 무에코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에코. 그 다음에 변연의 헬로가 있을 때 종괴가 이렇게 있으면 변연의 제에코대가 이렇게 있을 때 오즈베이션 하러 오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변연의 변성이 저에코 이럴 때는 아이소에코 결절 오늘 미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예, 여기 아이소에코 결절이 이러면 이것이 종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이소에코 결절은 등에코 이자저 땡겨가 이렇더라도 돌출을 하거나 혈관을 디스플레이스 하거나 내부가 낭성 변성이 있거나 변연의 헬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이소 결절도 결절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아주 초음파의 기초입니다. 기초고 오늘은 아이소 고에코, 무에코, 그
그 다음에 아이소 에코, 저에코 여기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요거 예, 요거 누르면.